네, 중구 신당동 한번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서울의 중심지를 한번 표시해 놨어요.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할 때 어디에다 하면 좋다? 도심지, 서울의 중심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자, 이렇게 중심에 딱 들어와 있는 곳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가 바로 이제 중구가 되겠습니다. 중구. 흔히 말하는 여의도 영등포 권역. 그리고 강남이죠. 풀어 말하면 서울의 3대 핵심 도시가 되는데요. 자, 상업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상업지를 달리 말하면은 일자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자리들이 있는 곳이 중구의 이만한 면적이 되는 거고요. 영등포의 여의도 쪽, 영등포 일부, 강남의 테헤란로를 따라서 있으면서 강남 대로변까지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자리로 표현이 되는데요. 자, 면적을 보더라도 중구 자체가 서울에서 대표적이죠. 아주 가장 최대 어떤 그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 일자리 자체도 뭐 강남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주변에 소형 주택들을 요구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바로 동대문 쪽 이쪽 보게 되면은요. 새벽에 뭔가 24시간 동안 불야성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쪽잠 자고 나오시고 일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쪽 주변으로는 굉장히 소형 주택들을 많이 원하시는데 주택을 원한다? 그런데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자, 중구 전체로 봤을 때요. 중구를 표시해 놨는데 이렇게 제가 빗금 쳐 드리는 부분은 모두 상업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남산, 대학교, 부지. 자, 남아있는 곳은 일부 주거지예요. 일부 주거지. 그러다 보니까 모두 일자리, 뭐 주택을 원한다고 해도 쉴 데가, 거주할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희소성이 점점 높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입주적인 것은 이제 지도로 이렇게 가름하고요. 한번 지역적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조금 특색 있는 것들이 서울의 최대 업무 상업 중심지다. 거기에 있는 대표 주거지, 어디가? 자, 신당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을지로, 종로통,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땅값 가장 비싸다는 명동, 뭐 동대문 등의 이 직장인들이 굉장히 밀집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시게 되면 직주 근접의 최상위일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바로 그런 일자리들이 내 동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만큼 또 교통도 잘 갖춰져 있거든요. 자, 재정 자립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요거는 주택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를 우회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재정의 자립도, 즉 지자체 자체가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가격도 높고 걷어들이는 세수도 높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자, 강남구가 1등, 서초구가 2등, 3등이 이제 중구 순입니다. 그만큼 자, 강남구라든가 서초구 주택 가격 비싼 거는 뭐 대한민국 사람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그만큼 주택 가격이 비싼데, 자, 그 다음은 이론상 보면 이제 중구가 좀 따라가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어떤 합리적인 결론이 되겠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자, 주간 상주 인구 지수. 자, 주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좀 머물러 있느냐, 그런 의견이 되는 건데요. 자, 높은 순으로 정리해 볼게요. 중구, 종로, 강남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낮에 상주 하나, 밤에 상주 하나 인구가 똑같다는 기준인 거고, 100을 넘어갔을 때 350이라고 하는 건 낮에는 엄청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밤에는 집으로 다 간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 위주의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구가 굉장히 높고요. 다음이 종로, 강남. 뭐 강남도 주변에는 압구정이라든가 개포 이런 쪽으로 아파트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지의 비율이 중구보다는 조금 높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낮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일자리가 풍부한데 주거지 비율을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최하위, 즉 거주할 수 있는 땅땡이 자체가 적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주거지가 귀한 지역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뭐 희소성 때문에 높은 주택 가격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결론을 좀 지어보겠습니다. 개발 호재들은 뭐 오래된 곳이니까 세운상가부터 이제 삽뜨기를 했죠. 그래서 서운상가 재개발부터 해서 기동대 이전의 부지 개발, 동대문 관광 특구에 계속해서 상권 확장, 즉 임대 수요 늘어난다라는 소리고요. 또 지역이 계속해서 정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소형 주택들, 빌라, 서민 주택들은 멸실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자, 소형 주택들의 가치는 점점 그 몸값이 충분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소형 주택에 대한 투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신당동에 보시면은 한 12평, 13평대가 가장 인기가 있는 평형대가 되겠고요. 방 2개를 갖춘 이 투룸형들이 가장 임대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 신축 주택을 기준으로 했으니까요. 한 2억 8천에서 3억 원 정도의 이제 면적 대비 뭐 층 대비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전세 시세는 한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실제 전세 활용해서 한번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 내외 정도면 이 투자가 충분히 뭐 원활하게 이 주거지 아주 비율 자체가 적은 신당동에 골래 가면서 입주적인 특성 따지면서 투자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월세 같은 수익률도 괜찮습니다. 금액은 이 정도 금액에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이라고 하면 수익률 자체가 5% 넘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나오면서 대출까지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좀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 1억 4천만 원 전후로 이렇게 좀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만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임장 활동을 통해서 쭉 지역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동대문 상권도 한번 구경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신당동을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